보편적 기본소득 UBI.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금은 사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국민들의 도산을 막는 데 쓰였다. 일부는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기본소득 UBI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UBI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계획하에 공짜 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과 계획 없이 비상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UBI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경기 하락 위험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UBI는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통장에 쌓아두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을 본다면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UBI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GDP 70%가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 소비만큼 중요하지 않다.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소비가 더 중요하다. UBI란 무엇인가? UBI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일률적으로 평등한 소득을 받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제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그것을 감당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복지 지급 범위가 무려 200조 달러까지 불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UBI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UBI 실현에 드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외에도 UBI가 가진 4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2. 세금이 오른다. 3. 장기적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 4. 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물건의 가격이 부풀려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구매력을 잃게 된다. 이제 잠시 상상해보자. 모든 이들이 UBI를 받는다면 성인이 일하지 않는데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커피, 차, 옷, 음식 등 생활용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벤츠 자동차 금액의 반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벤츠 자동차 가격은 얼마가 될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매우 간단하다. 물가가 치솟는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으면 자산 보유자와 채무자는 이득이다. 그러나 채권을 가진 사람은 매우 불리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의 여파로 현재 인플레이션 비율은 예외적으로 낮다. 높은 실업률과 불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을 때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상법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사람들은 확실히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누르고 있다. 채권 투자 종류는 회사채, 국채, 사회보장연금, 확정급여연금 등이 있다. UBI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성은 채권과도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UBI를 받자마자 돈을 쓴다.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 대신 채권이 지닌 가치는 떨어진다. 물가가 오르면 UBI도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손실을 상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례로 물가를 더 높이고 UBI를 더 올려야 하는 필요가 정당화된다. 물가가 오르면 UBI를 올려야 하고 UBI를 올렸더니 물가가 더 오르고 다시 UBI를 또 올려야 하고 돌고 돌고 돈다. 얼마나 더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일단 나라가 UBI의 길에 들어서면 그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UBI로 인해 미래에는
투입되어야 할 돈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행해야 할지 모른다.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은 성장에 좋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1920년대 초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지폐는 벽지 바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짐바브웨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짐바브웨의 종이 지폐 단위는 무려 수조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정부 예산으로 UBI 지급은 불가능에 가깝다. 연간 국가 부채를 1조에서 2조 달러로 올릴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UBI가 실현되려면 다른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돈을 찍어내지 않고 UBI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긴 하다. 바로 세금이다. 더 높은 소득세, 더 높은 법인세, 더 높은 재산세,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어찌됐든 세금이 오른다는 것이다. UBI에 대한 관점이 달라도 우리 모두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세금 혜택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노동이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은 들어주지 않은 채 오직 부의 재분배만을 위해 시행되는 높은 세금은 기술개발, 투자,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면 은퇴자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때이다. 대부분 신체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성인이 할 일이 없다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야 한다.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높여야 삶이 즐거워진다. 그런데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 직업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로 대두된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사회에 위기가 온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위협적으로 생각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게으른 손은 악마의 유혹이다. 일이 없는 세상, UBI의 세상은 사회의 존립에 큰 문제를 안겨준다. 당연히 금융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로봇과 노동의 미래를 저술한 카플란이 인간은 필요 없다에서 지적했듯 돈은 일하기 위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 외에도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이의 행복이 높아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되기를 원한다. 다른 일을 도울 때 큰 만족을 느끼고 자부심이 높아지며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을 싫어한다. 그러나 노동이란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뒤이어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자 서방 세계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관점이 변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 긴 휴전 협정을 맺은 어떤 전쟁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나는 과연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는지 아니면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건지 매우 궁금해졌다. 역사의 끝에 서 있던 공산주의자가 UBI로 인해 그 선을 넘게 된다면 어쩌면 1라운드에서 고군분투하다가 패배한 자본주의와 냉전의 종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나 역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등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책을 읽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저술한 글은 실리콘밸리 경영진들이 자본주의 이후 펼쳐질 로보토피아에 대해 얘기할 때보다 덜 공격적이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공산주의 실패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제도 조상이 오토 본 비스마르크로 간주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UBI의 조상은 칼 마르크스라고 인식하고 있다. UBI를 실행하려면 높은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 UBI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업의 이탈, 높은 세금, 장기적 경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어쩌면 개인 삶의 영역과 사회의 침체까지도 좌우된다. UBI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공짜 돈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한다. UBI의 거짓된 약속이 전체 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UBI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코로나19 경제 폐쇄는 공중보건과 경제를 동시에 보존할 방법으로 UBI를 선택했고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탐스러워 보이는 UBI에서 눈을 떼자. 인플레이션, 세금 부담, 사회 분열이 그 뒤에 숨어 있다. 공짜 돈이 울리는 사이렌은 거짓된 약속으로 경제를 침몰시킨다. 개인, 삶의 영역과 사회의 침체까지도 좌우한다. UBI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